올림픽 무대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의 태극기 세레머니, 이분이 없었다면 영영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올림픽에 나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안녕하세요, 리키PD입니다. 선수들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2024 파리올림픽, 지난 12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금메달 5개밖에 따지 못할 거라던 예측을 비웃기려도 하듯이 우리 선수들은 최고의 실력을 뽐냈는데요.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국가대표의 모습이 당연해 보이지만 한때 꿈도 꿀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죠.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체육활동 하나하나를 감시해왔고 심지어 운동회조차 제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을 국제 스포츠 무대로 데뷔시킨 체육 덕후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가로 알고 계신 그분 맞고요. 스포츠에 대한 애정 하나로 지금의 대한민국 체육을 만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운형 선생의 스포츠 사랑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다니던 학교가 폐교되자 중국 금릉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거기서 야구 대표 선수로 뽑히더니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타고난 운동신경에 179cm, 80kg라는 신체 조건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는데 1900년대 초반 당시 한국 남성의 평균 키가 약 161cm였으니까 가히 압도적이죠. 1912년 조선 최초의 야구단인 황성 YMCA 야구단의 주정으로 일본 야구 명문인 와세다 대학과 친선 경기를 성사시켰고 1918년 상해로 건너간 이후 상해 한인체육회를 결성하고 동포야구단과 소년야구단을 설립했죠. 이렇게 보면 그냥 야구만 좋아했던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요. 1930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종목의 행정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933년 조선중앙일보 사장에 취임한 여운형 선생은 각종 체육단체 회장, 고문 이사장의 자리로 추대되었는데요. 지금의 대한체육회인 조선체육회 이사 자리를 시작으로 조선축구협회, 조선농구협회, 동양곤투회, 스포츠여성 구락부 등 한 해에만 8개의 종목을 맡으면서 조선의 모든 스포츠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축구협회장 시절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나갈 축구 국가대표 멤버 중 조선인이 2명밖에 차출되지 않자 부당한 처사라며 정면으로 항의한 적도 있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왜 이렇게 체육에 목숨을 거는 걸까? 1935년 그가 쓴 체육조선건설을 보면 조선이 식민지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건전한 체질을 되찾아야 되고 그게 체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죠.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만들고 경기를 통해 투쟁심을 기르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체육정책의 나비 효과는 송기정 선수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운형과 송기정, 접점이 전혀 없던 두 사람은 마라톤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1934년 서울 육상경기연맹이 개최한 제2회 조선 풀마라톤 대회에서 송기정 선수가 1위를 차지합니다. 이 대회 우승 이후 국내의 각종 대회는 물론 올림픽 대표 선발전까지 우승해버리죠. 당시 연맹 회장이었던 여운형 선생은 단박에 재능을 알아차렸고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자 기금을 모아서 훈련을 지원하는 등 애정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송기정은 올림픽 출전을 망설였습니다. 일장기를 달고 경기에 나서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모습을 본 여운형 선생은 가슴에는 비록 일장기를 달고 나가지만 등에는 한반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올림픽 출전을 독려했죠. 그의 격려 덕분일까요? 송기정은 당시 마라톤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냅니다. 이후 시상식에서 역사적인 사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월계수 묘목으로 일장기를 한껏 가린 모습. 이걸 본 여운형 선생은 송기정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운 채 신문을 발간했죠. 이걸 본 조선 총독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압박을 넣어서 끝내 폐간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그 일장기를 지웠을 것이라며 당찬 자세를 보여줬죠. 1945년 광복 이후에는 과감한 스포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한 여운형 선생의 목표는 딱 하나였는데요. 바로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데 올림픽만 한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1947년 5월 조선올림픽위원회를 만든 이후 당시 IOC 부원장인 브런디지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무려 900여 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조선의 상원과 IOC 가입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스톡홀름에서 열린 IOC 회의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받게 되죠.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인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쾌거였습니다. 여운형 선생이 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1948년 생무리츠 동계올림픽과 런던 올림픽부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출전할 수 있었던 거죠. 1947년 7월 19일 기쁜 마음으로 올림픽 참가 기념대회에 참석하러 가던 중 여운형 선생은 테러에 의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순간이었던 대한민국의 이름을 달고 출전하는 올림픽을 직접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이끈 지도자이자 대한민국 체육의 아버지인 몽양 여운형 선생.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던 그 시절, 한국의 체육 발전을 위한 그의 노력이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오늘 알아본 스포츠 너머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